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훈입니다. 동기 전동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요, 계좌가 회전을 할 때 기동 토크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계좌는요, 스스로 기동을 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기동을 도와주기 위한 기동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기동법이 무엇이 있었냐? 첫 번째로 자기 기동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 유도 전동기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자기 기동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계좌의 제동 권선을 추가해서, 자, 초기에 이 제동 권선에 의해서 계좌가 회전을 하게 되고, 동기 속도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제동 권선은 분리를 하고, 우리가 계좌의 여자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해서 자속을 발생시키고 ns의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동 권선을 사용한 자기 기동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자체 유도 전동기를 사용을 해서 계좌에 유도 전동기를 연결을 해서 유도 전동기를 통해 계좌를 회전시키는 유도 전동기법이 있었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이 자기 기동법 그리고 기동 전동기법이 있는데, 결국에 이 유도 전동기를 기동용 전동기로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동법이기 때문에 자기 기동법 그리고 기동 전동기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이 제동 권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제동 권선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이 제동 권선은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기동 토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로 난조를 방지해주는 역할이 대표적인 역할이 되었었죠. 자, 이렇게 제동 권선의 역할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요, 이 제동 권선과 비슷한 말로 우리가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의 가장 유효한 방법, 전기자 반작용을 억제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우리가 보상 권선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상 권선과 제동 권선, 이 용어를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말장난을 자주 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당연히 정답은요, 동기 전동기가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기 전동기의 특징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죠? 바로 V곡선이 있었습니다. V곡선. 자, V곡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P와 V가 일정할 때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곡선이다라고 했었고, V곡선이니까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V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요, 우리가 이것이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률이 1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은요, 우리가 L로서 리액터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역률이 1인 기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C로 동작을 한다. 즉 콘덴서로서 동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률을 기준으로 왼쪽은 계좌 전류가 적은 부족 여자 상태다라고도 말을 하고, 그리고 역률 1보다 우측은요, 우리가 계좌 전류가 증가하는 과여자 상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L은요, 결국 우리가 지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C는 우리가 진상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기 전동기는요, 이 계좌 전류를 조정함에 따라서 우리가 L로서 동작을 하고 또 C로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코사인 세타가 1인 기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면 역률은 떨어지게 되고요. 지상분이 생기면서 역률이 떨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역률이 1인 기점을 기준으로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마찬가지로 무효분이 증가를 하니까, 진상분이 증가를 하니까 역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역률이 1인 지점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역률이 1인 기점인 계좌 전류를 찾게 되면 이때 동기 전동기는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역률이 1인 전동기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에 설치된 제동 권선의 효과로 맞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기 전동기를 배우면서 이 제동 권선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시험에서
이 제동 권선에 대한 단독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제동 권선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동기전동기는 스스로 기동을 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기동 토크가 0에 가깝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동 권선을 설치해서 이 기동 토크를 발생시켜 준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동기기에 난조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난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제동 권선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동 권선이 이 난조 방지에 가장 유효한 대책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 제동 권선이요. 이 제동 권선이 우리가 직류기에서 비슷한 용어를 하나 더 배웁니다. 우리가 보상 권선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이 보상 권선은 뭐였죠? 자, 직류기에서 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줄여주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보상 권선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 제동 권선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렇게 보상 권선을 사용을 해서 말장난을 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기기에 기동 토크, 난조 방지를 해주는 것이 제동 권선,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가장 유효하게 막아주는 것이 보상 권선이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기동 토크의 발생 그리고 난조의 방지 모두 정답이 되고, 그리고 1번 송전선 불평형 단락 시 이상전압을 방지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결국 난조 방지와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동기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난조가 발생했을 때 난조도 방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상전압, 어떤 문제가 되는 전압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이상전압도 방지해주는 것이 이 제동권선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보기는요, 과부하 내량의 증대다라고 하는데, 자, 이 내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버틸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하가 발생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양을 더 키울 수 있다. 그게 곧 과부하 내량의 증대인데, 이것은 제동권선과는 관계가 없는 보기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이번 답안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 자기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먼저 자기기동법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 동기전동기에 계좌라고 하는 거는요, 스스로 기동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좌가 있으면, 자, 이렇게, 자, 계좌가 있으면요, 자, 스스로 기동을 할 수가 없다. 기동 토크가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기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좌에 제동권선을 추가해서, 이렇게 제동권선을 추가해서 기동 토크를 공급해주고 계좌를 초기에 회전을 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좌는요,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계좌 철심과 그리고 이렇게, 자, 그냥 철심은 철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좌에 이렇게 권선을 감아서 기존에 여자기를 통해 전원을 공급해주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하는 전자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초기에 우리가 기동을 할 수 없을 때 이 제동권선을 사용해서 우리가 회전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회전을 시켜서 동기 속도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우리가 여자기에서 공급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단락을 시켜 놓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기기동법을 통해서 NS에 가까워지면요, 이 제동권선은 분리를 하고 다시 이때 여자기를 통해 전원을 공급해주면 이때는 다시 전자석이 되면서 우리가 관성에 의해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자석, 이 발생하는 자기장이 회전 자기장을 따라가게 돼서 NS로 회전을 한다. 이게 바로 동기전동기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자기제동법을 사용할 때는 단락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왜 단락을 하고 왜 개방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주변 전기자는요, 전기자의 회전 자기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자, 회전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기동법을 통해서 지금 계좌를 회전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계좌에 감겨져 있는 계좌 권선이 회전 자기장을 끊게 되고, 그리고 이 계좌 권선에 유기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방을 했을 때 그럼 결국 이 발생한 유기 기전력은요, 이 계좌 권선 사이에 고스란히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전기 자기약 시간에 우리가 N에
dt분의 d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권수 n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계좌에 감고 있는 계좌 권선수는요 굉장히 크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기기동법을 통해서 회전을 시킬 때 우리가 이 계좌에 걸리는 유기기전력은요 권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되고, 이렇게 큰 유기기전력이 계좌 권선에 그대로 유기가 되면 계좌 권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기동법으로 회전을 시킬 동안에는 우리가 개방이 아니라 이렇게 단락을 시켜놔서 이 계좌 권선 사이에 고전압이 유기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계좌 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요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1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에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기의 그것보다 2급 적은 것을 사용한다. 이때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S는 슬립이며 NS는 동기 속도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유도전동기 법이 되겠죠. 우리가 계좌는 초기에 기동 토크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전동기를 사용해서 이 계좌를 회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유도전동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 유도기에 대해서 내용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 이론에서도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있어서 이 유도기를 배우고 다시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유도기라고 하는 거는요, 유도기는 우리가 입력에 ns 동기 속도를 입력으로 넣어주면요, 그때 전동기가 어떻게 회전을 하냐? 바로 n만큼의 회전자 속도 n만큼의 출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ns가 입력이고요, 그리고 n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n은요 ns보다 늦습니다. 늦게 되는데, 자, 우리가 얼마만큼 늦냐? 우리가 입력에서는 항상 손실을 뺀 나머지가 출력이다라고 했었죠. 그때 손실이 S, N, S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S는요 슬립인데, 이 슬립은 그 전기자에서의 그 전기자 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슬립이다라고 했었죠. 그것과는 다른 용어입니다. 이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해하면 손실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입력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자, 출력이 그런데 100을 넣어주는데 90만큼만 나왔다면 이때 10에서 90으로 손실이 10%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0%가 떨어졌으니까 이 손실률을 소수점을 했을 때 0.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100만큼 넣어줬으니까 NS가 100일 때 우리가 손실이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입력 100일 때 손실 10을 뺀 나머지 90이 걸리게 된다. 이게 바로 유도기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도전동기의 출력을 90만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이 90을 가지고 우리가 이 90을 가지고요 이 동기 전동기를 NS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때 동기 속도도요 우리가 100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NS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이 NS라고 하는 것이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바로 P분의 120F가 됩니다. 자, 이때 주파수는요 우리가 당연히 상용 주파수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동기 전동기와 동기 발전기에 다시 동기 전동기의 극수를 동일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유도전동기와 동기전동기의 극수를 동일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P도 일정하고 F도 일정하니까 NS는 100으로 일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우리가 유도전동기는 100만큼 넣어줬을 때 손실 10을 뺀 나머지 90이 출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속도가 90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동기전동기를 100만큼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유도전동기의 극수를요 2급 적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가요 이 극수를 줄여주게 되면서 NS를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 기존에 극수를 2급 줄여서 속도를 120만큼 내서 예를 들어서 출력이 100만큼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 100을 가지고는 이 NS를 회전시킬 수가 있겠죠. 이 출력이 100이니까 우리가 이 동기전동기에도 100만큼 속도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도전동기와 동기전동기가 가지는 이 극수는요 항상 동기전동기의 극수보다
이 유도전동기의 극수가 2개 더 많다. 다르게 말하면 유도전동기의 극수가 동기전동기의 극수보다 항상 2극 적은 것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동기전동기를 4극을 사용하면요, 유도전동기는 2극이 되고, 만약에 동기전동기가 6극이라면 4극인 유도전동기의 극수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같은 극수로는 유도기는 동기속도보다 ns만큼, 자, 이렇게 100만큼 넣었는데, 자, 10을 뺀 나머지 90만큼 속도만 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만큼 속도가 더 느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s만큼 늦기 때문에 우리는 2극 적은 극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전압이 일정한 모선에 접속되어 역률 100%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전동기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역률과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바로 동기전동기에 V곡선을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자, V곡선을 떠올려 주셔야 하는데, 자, V곡선이 무엇이냐? 바로 동기전동기에 P와 V가 일정할 때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우리가 V곡선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때 곡선은 V곡선이니까 이렇게 V곡선의 그래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기자 전류가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률이 1인 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L로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C로서 동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역률이 1인 기점을 기준으로 계자 전류가 감소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계자 전류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자속이 감소하는 거니까 여자가 부족한 부족 여자로 동작을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1인 기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요, 계자 전류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과여자로 동작을 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L은요, 기본적으로 지상이고요. 그리고 C는 진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뭐냐? 기존에 역률 100으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자, 여자 전류, 즉 계자 전류를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역률은 어떻게 되냐? 자, 기존에 역률이 1일 때, 역률이 가장 좋을 때죠. 이때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든 아니면 감소시키든 항상 역률은 감소를 하고요. 전기자 전류는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률이 1인 기점을 기준으로 전기자 전류가 최소니까 우리가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기자 전류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증가를 하고요. 이때 역률이 앞서냐 뒤지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자 전류를 증가하게 되면 결국 C로서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C로 동작을 한다는 게 뭐죠? 진상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고, 진상 무효 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앞선 역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3번 앞선 역률이 되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동기전동기에서 위상 특성 곡선을 묻고 있어요. 자, 이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V곡선을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V곡선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V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P와 V가 일정할 때 계자 전류와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한 곡선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곡선은 V곡선이니까 이런 V곡선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전기자 전류가 최소인 지점을 역률이 1인 코사인 세타가 1인 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률이 1인 기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L로서 동작을 하고요. 1인 기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C로 동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역률이 1인 기점을 기준으로 또 우리가 계자 전류가 감소를 하게 되면 결국 자속이 감소하는 부족 여자로 동작을 하는 것이고, 계자 전류가 증가를 하면 과여자로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상이고요. 그리고 C는 진상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동기전동기의 V곡선, 위상 특성 곡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P와 V가 일정을 하고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 I 사이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 이 전기자 전류를 I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가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 그때 P와 V는 일정하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동기 전동기 문제가 대부분이
V곡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이 V곡선이 출제가 되니까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보면요. 우리가 기동 토크가 작다. 자, 동기전동기는 이 계자가 초기에 이 회전 자기장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기동 토크가 0에 가깝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기동 토크가 작다, 0에 가깝다. 결국 맞는 보기고요. 그리고 2번 유도전동기에 비해 효율이 양호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기전동기라고 하는요.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결국 효율이 좋은 전동기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에 비해 효율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여자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기가 무엇이었죠? 자, 이렇게 계자가 있을 때 자, 계자는 우리가 철덩어리, 철심이다라고 했어요. 이 계자의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자 권선을 감아주게 되고요. 계자 권선을 감아주게 되고 이때 직류 전원을 공급을 해줘서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가 흐르면서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이때 이 직류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우리는 여자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계자에서 자기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여자기가 필요하다. 3번 보기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역류를 조정할 수가 없다. 자, 이 동기전동기는요. 우리가 V곡선에 대해서도 배웠을 때 역류를 조정할 수 있는 전동기다라고 했어요. 자, V곡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그려보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V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기전동기에서 P와 V가 일정할 때 계자 전류와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 곡선을 나타낸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곡선이니까 곡선은 V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최소인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역률이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률이 1인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L로 동작을 하고요. 오른쪽은 C로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자 전류가 역률 1인 기점으로 감소를 하면 우리가 부족 여자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계자 전류가 증가를 하면 이때는 과여자로 동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계자 전류를 조절을 하게 되면 기존의 역률이 1인 지점에서 역률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내가 역률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자 전류를 조정함으로써 역률을 1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전동기를요,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라고도 하고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4번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동기전동기의 난조 방지에 가장 유효한 방법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난조라는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컨디션 난조라고 하듯이 이 동기전동기에서 난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동기기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동기속도 NS로 운전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때가 이 동기전동기는 컨디션이 최강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 동기속도에서 속도가 변동을 하면서 어떠한 속도로 계속 진동을 하는 현상을 우리는 난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로 제동 권선을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관성 모먼트는 결국 관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관성 모멘트를 키워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속도를 조정해주는 이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난조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속기가 덜 예민하도록 조절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계자의 고조파가 유입이 되면요, 난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하게 되면서 고조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러한 방지 대책들이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동권선. 이 제동권선이 이 난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3번 자극면에 제동권선을 설치한다. 이게 바로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동기기의 안정도 증진법 중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동기와 리액턴스를 작게 할 것. 그러니까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라고 하는데 맞는 보기죠. 자, 우리가 이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진다라는 거는요. 결국 단락비가 커진다라는 거고, 이 단락비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안정도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회전자의 플라이휠 효과를 작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플라이휠 효과를 크게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안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 이 플라이휠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이 플라이휠이 뭐였죠? 자, 이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전동기가 있을 때, 자, 전동기가 있을 때 이 전동기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동기를 회전시키면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플라이휠을 이 전동기에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강철 바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강철이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전동기가 회전할 때 이 플라이휠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전동기 전체 무게가 올라가니까 관성도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움직이려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하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관성이니까, 관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동기 속도로 우직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은 곧 안정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3번, 역상 및 영상 임피던스를 작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역상 먼저 적겠습니다. 영상 임피던스를 크게 해줘야 안정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때 이 역상 및 영상 임피던스는요, 사고 시 발생하는 임피던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이 지락 전류 IG라는 게 흐르게 되는데, 이 지락 전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Z분의 V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Z가 결국 사고 시 발생하는 역상 및 영상 임피던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역상 및 영상 및 임피던스가 커졌을 때 우리가 분모가 커지니까 지락전류, 사고 시 흐르는 전류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 지락전류가 적어야지 당연히 안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역상 및 영상 임피던스는 크게 해줘야 한다가 됩니다. 자, 그럼 4번, 단락비를 작게 할 것인데, 자, 우리가 이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해주면 단락비가 커진다라고 했었고, 단락비가 커지면 전기자 반작용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안정도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락비는 커야 한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동기전동기의 진상전류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동기전동기에서 진상전류는요, 곧 C부하죠. 자, 부하가 C부하일 때 우리가 기존에 발전기는요, 증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C, 발, 증자를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반대인 L은요, L은 감자작용이 되고요. 감자작용이 되고, 우리가 R부하는 발전기든 전동기든 항상 교차, 자화작용이고, 그리고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교차, 자화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전기와 전동기는 항상 반대니까 우리가 L성분, L부할 때는 감자가 증자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C부할 때는 발전기에서 증자라면 전동기는 감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진상전류니까 우리가 C부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동기전동기에서 C부하는 감자작용을 한다. 2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기, 전동기에 대한 문제풀이도 다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문제수가 적지만 잘 나오는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